안녕하세요. 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업건강실장 유장진입니다. 오늘 사실 많은 부분이 발제하신 분하고 지금 신창현 의원님이 이제 발의하신 과로사 방지법이나 그리고 이제 패널분들이 많은 대책에 대한 보완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쪽에서도 이제 그런 개선안 이런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아마 과로사 방지법에 대한 진취적인 좀 포지티브하게 좀 이 부분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안전보건공단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오늘 이제 이런 많은 얘기들이 그런 논의들이 잘 고용부에 전달이 되도록 제가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영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병과 작업 관련성 질병, 업무상 질병 전체 작업 관련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이게 이제 병으로 다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점점 많아지고 실제 그거에 물꼬를 튼 게 사실 감정노동 부분이거든요. 우울증이나. 근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과로사까지 이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이코소셜한 그런 팩터, 특히 사회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굉장히 우리 업무상 질병의 주요 관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 좀 빠지는 부분이, 사실 이 과로적인 측면에서 과중한 근로시간 이런 문제는 사실 이제 근로조건이나 아니면 이제 근로 감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그런 제도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게 과로로 인해서 질병에 걸려서 사망하거나 말하자면 뇌심혈관계로 사망한 이런 자살에 이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산업안전보건 영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 안전보건 쪽에 기존에 있었던 체제에서 기존의 다른 이런 뭐 근로감독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져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안전보건 영역에서 이걸 케어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메탄올 중독 사고가 작년에 문제가 됐을 때도 사실 많은 전문가 부분이나 NGO에 있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사실 파견 근로자에 관련된 그런 법이 굉장히 문제를 굉장히 이제 큰 문제로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산업안전보건 쪽에서 예방 사업을 하거나 감독을 할 때 사실 이 파견 쪽까지 다 들여다보는 그런 융합형의 이런 사업이나 정책이 사실 그동안은 사실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현재 어떤 추세로 봤을 때 사이코소셜한 팩터에 의한 그런 업무상 질병의 영역이 확대되고 이런 부분의 예방에 대한 문제, 이제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점점 강조됨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 영역도 이제 사이코패시아에 이제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주변에 이루어지는 그런 요인에 의한 부분을 융합한 그런 안전보건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내에서도 보면 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근무 시간 개념이나 아니면 감정노동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은 부분을 이제 반영해가지고 이 법을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물꼬를 튼 게 사실 감정노동에 의한 감정노동 보호 법률이 사실 올 하반기 때 지금 강하게 지금 노동부에서도 지금 입법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앞으로 사이코소셜 팩터의 부분이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융합된 그런 사업이나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발제문, 토론문에는 제가 압축해서 좀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예방 대책안이 그럼 어떤 게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좀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과로사의 원인이 이제 과중한 근로시간이지만 사실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그런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초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과중한 업무 부담, 여기에 직무 스트레스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거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근로자들의 기초질환,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위험 그룹들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장시간 근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런 고혈압이나 당뇨 기초질환 고위험 그룹에 대해서 뭐 건강증진 사업을 한다든지 건강증진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근로자 건강증진 체계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과로 부분을 많이 못 다루고 있어요. 시간 지금 과중한 업무에 부담. 그러니까 직무 스트레스 부분에 아직 포함은 되는 부분이지만 이 제가 이제 보기에는 말하자면 근로자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는 사업주 인식이 당연히 이건 감독이나 나중에 제도가 생기면 이제 그쪽에서 좀 이제 풀어야 될 문제지만 근로자의 인식도 굉장히 좀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근로자와의 접촉점이 가장 만약에 컨택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의사와의 이제 일반 건강 진단이나 특수 건강 진단 과정에서의 그런 건강 상담이나 말하자면 이제 진단을 내리는 그런 과정에서 접촉점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면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나 그런 유질환자를 찾아내서 그런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 차원에서 뭐 말하자면 그 뭐 작업을 전환시킨다든지 아니면 의학적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호글 착용을 더 시킨다든지 이런 사후 관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유질환자들이 고위험 그룹들이 과중한 노동에 의한 말하자면 이 과로로 인한 과로사가 되거나 아니면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하거나 아니면 자살에 이르기는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반 건강진단이나 건강검진 체계에서의 고위험 그룹에 있는 그런 유질환자, 유질환자에 대한 과중한 노동 부분도 타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말하자면 건강진단 체계에서 사실 그렇다고 직무 스트레스 평가를 다 한다든지 과중한 노동 부분을 어떻게 이게 말은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분들은 사실 근로자들하고 수시로 이제 검진을 과정을 통해서 접촉을 하기 때문에 문진표를 좀 뭐 말하자면 문진표상에다가 이제 과중한 노동 부분에 대한 부분을 뭐 한번 근로자의 문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무 스트레스 부분이나 아니면 감정 노동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돼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그런 유소견이 있는데 과로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중한 이런 업무 부담에 대한 요인도 같이 좀 조사가 돼서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위험에 대한 인지를 근로자한테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근로자들이 자기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서도 야간 근로나 아니면 시프트 워크에서 많이 이제 바이오리듬이 많이 깨지는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게 과로사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한 위험을 잘 인지를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건강진단 시스템 체제에서도 어느 정도는 근로자한테 그런 그 위험을 알려주고 그런 위험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사후관리 조치를 할 때 말하자면 근로시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감정노동 부분을 어떻게 좀 직무를 작업 전환시킨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사후관리까지 연결이 돼서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게 제가 보기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이제 그 뇌심혈관계 질환이 이제 주 타겟 질환이 되겠는데 이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이제 이런 그 669조에 보면은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이제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발병 위험도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발병 위험도 평가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의 기초질환 유무 아니면 뭐 그 사람의 연령 그리고 개인 습관, 뭐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그런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인 중심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험도 평가하는 것 자체도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직접 자기의 위험을 인식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이코소셜 팩터에 관련된 장시간 근로라든지 부담이라든지 직무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감정 노동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가미해서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평가하는 툴로 가져가면 현행에서 그냥 개인적 소견에 의한 그런 발병 위험도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에서 더욱 좀 발전된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또 이제 전문가분들의 좀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툴을 개발할 때도 전문가분들의 충분한 그런 검증과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최민동 국장님도 잠깐 말씀드렸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 사업장 내 보건관리 체계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주로 보건관리자들이 주로 담당을 하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인력 구조를 보면 의사, 간호사, 보통 산후위생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회 심리적 요인, 이런 과중한 업무 부담이나 직무 스트레스나 감정 부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된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이 과로사 방지법이 나중에 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게 작동시키게 하려면 보건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금 아직 보건관리 직무에도 지금 정확히 들어가 있는 게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보건 전문기관, 그러니까 보건관리자가 없는 그런 50인 이상이지만 이제 대행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원법상 산업보건 전문 기관에 대한 이제 그 소속 인력 자체도 사실 심리 상담이라든지 정신 건강에 대한 전문 인력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바로 제도적으로 그런 전문가를 말하자면 채용하도록 그런 규제를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현행 시스템에서 그런 그 보건관리 전문 인력들이 정신건강에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케어를 해줄 수는 없지만 외부의 의사라든지 외부 그런 자원을 끌어다가 뭔가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고 뭐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이런 직무교육,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공단 입장에서 보면, 공단은 이제 50 미만 이제 취약한 아주 소규모 사업장이 직결되어 있는 산단에다가 저희들이 근로자 건강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 건강센터의 기본적인 인력이 이제 의사, 간호사, 심리 상담사, 운동 처방사, 뭐 인간공학 관련된 전문가, 이런 이제 산업보건 전체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심리 상담사 부분들이 요즘 문제가 되는 이런 감정 노동이나 이런 과중한 업무 부담, 직무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많이 케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50 미만 사업장은 어차피 보건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주가 돈을 들이지 않는 한 이런 정신건강 문제를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실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 건강센터가 이제 정부에서 무료로 이제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스템적으로 우리 근로자 건강센터를 좀 확충해서 그런 정신건강 문제를 앞으로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천병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면 제가 그 이제 근로시간 과중한 업무 근로 조건을 이제 그 안 좋은 과례를 개선하는 이제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실제 이제 질병과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그 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아까 사회심리적 요인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관리해 나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 차원에서도 좀 고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개선안을 좀 마련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